우주왕복선과 인공위성 등을 쏘아 올리기 위한 우주 탐사의 기본, 바로 로켓이죠. 로켓은 높은 개발 비용과 발사 비용 때문에 많은 한계가 있었는데요. 하지만 새로운 로켓, 펠콘의 등장으로 로켓 시장에 청신호가 켜졌습니다. 펠콘 로켓을 모범 삼아 우리나라를 비롯한 전 세계가 다양한 프로젝트를 준비 중인데요. 그중에서도 로켓의 재사용을 가능하게 해줄 스트라토 발사 시스템은 로켓의 새로운 지평을 열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미래의 로켓, 한층 더 가까워진 우주를 과학 미래를 열다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과학 미래를 열다 최현석입니다. 로켓은 인공위성과 우주왕복선 등으로 우주를 탐사하는 데 가장 기초이자 필수적인데요. 현재 로켓 기술이 많이 발전하긴 했지만 그 비용 때문에 여러 한계에 부딪히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미래형 로켓은 좀 더 저렴하게 개발할 수 있도록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민간 기업이 우주 시장에 진출하기 시작하면서 이제는 로켓 연구와 그를 실용화하기 위한 장벽이 훨씬 낮아지고 있다는 점이 새로운 특징입니다. 실제 미국의 스페이스 X사는 저가 로켓 펠콘을 개발해서 이 로켓으로 인공위성을 처음 발사하기도 했는데요. 우리나라에서도 한국형 발사체에 스페이스 X 모델을 일부 적용해서 저가 로켓을 개발하기 위해서 바쁘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우리가 만나게 될 미래형 로켓, 그리고 우리가 잘 알지 못했던 로켓의 세부 구조 및 기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도 여러분은 로켓 형태는 많이 봐왔지만 로켓이 어떻게 우주를 향해 날아가는지 그 원리와 구조에 대해서는 자주 접하지 못하셨을 텐데요. 그럼 로켓은 어떻게 산소가 없는 우주를 활보할 수 있는 것일까요? 정답은 간단합니다. 로켓은 바로 산소를 가지고 다니기 때문입니다. 로켓은 몸통에 연료와 산소를 싣고 다니는데요. 산소를 기체로 싣고 다니면은 많은 양을 실을 수가 없기 때문에 액화시켜서 액체 상태의 산소를 이용합니다. 또한 로켓은 여러 단계를 통해 발사되는데요. 따라서 다단계 로켓이라고 부르곤 합니다. 로켓이 우주를 비행하거나 인공위성을 발사하기 위해서는 빠른 속도가 필요한데요. 예를 들어 지구 저궤도에서 인공위성이 되어 지구를 회전하기 위해서는 초속 7.9km의 아주 빠른 속도가 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빠른 속도를 만들기 위해 로켓을 여러 단으로 만드는데요. 보통 2단이나 3단이 많습니다. 처음에 지상에서 발사할 때는 1단 로켓을 이용하고 1단 로켓의 추진제를 모두 사용하면 1단 로켓의 빈 껍데기를 떼어버리고 무게를 줄이면서 2단 로켓의 엔진을 작동시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단계들을 거쳐 로켓은 대기권을 벗어나 빠른 속도로 이동하게 되죠. 그럼 로켓은 어떻게 힘을 얻어 이동하는 것일까요? 제가 방금 전에 추진제라는 표현을 사용했는데요. 바로 이것이 로켓을 추진하는 재료입니다. 로켓은 현재까지는 연소 반응을 바탕으로 하는 화학 로켓이 대부분입니다. 추진제에 따라 고체 추진제 로켓, 액체 추진제 로켓, 그리고 하이브리드 로켓, 이 세 가지로 나뉩니다. 고체 추진제 로켓은 말 그대로 추진제가 고체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러한 추진제는 연료와 연소를 도와줄 산화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추진제 재료를 반죽해서 잘 섞은 다음에 추진제 통에 넣게 되는데요. 고체 추진제의 중앙에 구멍을 만들어서 추진제 통에 넣어주게 됩니다. 이때 구멍의 크기와 모양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것에 따라서 로켓의 연소 시간과 연소 면적, 즉 추력의 크기가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고체 추진제 로켓은 구조가 간단하고 제작 비용과 유지 비용이 싸기 때문에 아주 경제적입니다.
현재 전 세계에서 사용되고 있는 미사일은 대부분 고체 추진기관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추진제에 한번 불을 붙이면 중간에 조절이 불가능하고 균일하게 태우기가 힘들다는 한계점이 있습니다. 연탄 보일러가 연탄만 넣으면 쉽게 작동을 하지만 온도를 조절하기 어려워서 불편한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단점을 보완하기 위한 연구가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1958년 국방과학기술연구소에서 인천 송도 앞바다에서 발사한 로켓이 첫 번째 고체 추진제 로켓입니다. 그 뒤에 1972년부터 미사일 개발을 위한 고체 추진제 로켓이 본격적으로 연구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1989년 항공우주연구소가 창설되면서 우주관측 로켓 KSR-1과 KSR-2가 발사되었습니다. 고체 추진제 로켓이 있다면 액체 추진제 로켓도 있습니다. 액체 추진제 로켓은 추진제가 액체로 되어 있습니다. 액체 추진제에도 연료와 산화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을 서로 다른 통에 담아서 밸브와 펌프를 이용해서 엔진에 보내는 양을 조절하게 됩니다. 고체 연료보다는 에너지가 크기 때문에 무거운 화물을 우주 궤도에 올릴 때 주로 사용하게 됩니다. 고체 추진제 로켓을 연탄 보일러라고 우리가 본다면 액체 추진제 로켓은 기름 보일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기름 보일러는 기름의 양을 조절해서 쉽게 방해 온도를 조절할 수 있는 이런 장점이 있습니다. 이처럼 액체 추진제 로켓도 연료와 산화제 양을 조절함으로써 추력을 조정할 수 있고 또한 추진제 통의 크기를 키우고 엔진의 성능을 키우거나 엔진을 여러 개 사용하면 쉽게 대형 로켓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엔진의 성능이 커지면 추진기관 전체를 다시 설계해서 만들어야 되는 고체 추진제 로켓과는 달리 매우 효율적입니다. 그럼 액체 추진제 로켓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1969년에 아폴로 우주선을 달로 보낼 때 사용했던 세턴 5 로켓이 있습니다. 세턴 5 로켓은 4단 로켓으로서 지구 궤도에 무게 120톤의 인공위성을 올려놓을 수 있는 세계에서 가장 큰 로켓입니다. 우리나라는 1995년 항공우주연구원에서 국내 첫 액체 추진제 로켓 엔진을 제작해서 실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2002년에는 한국 최초의 액체 추진제 로켓 KSR-3을 서해안 발사대에서 발사해서 43km 상공까지 올리는 데 성공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이브리드 로켓이 가장 최근에 개발되었는데요. 이는 고체 추진제 연료를 사용하면서 산화제로는 액체를 사용하여 고체 추진제 로켓의 단점인 추력을 조절할 수 있게 만든 것입니다. 미국에서는 추력이 110톤인 하이브리드 로켓 성능 시험을 성공한 바 있는데요. 하이브리드 로켓은 최근 미국에서 우주여행용으로 개발한 민간 우주선 스페이스쉽의 추진기관으로 사용이 되어서 이목을 끌기도 했습니다. 우리나라의 하이브리드 로켓은 항공대학교가 중심이 되어서 연구를 그동안에 해왔습니다. 2011년 추력 30kg급 소형 하이브리드 로켓을 발사해서 820m까지 올린 경험이 있습니다. 현재 외국에서도 이 하이브리드 로켓을 상용화하기 위한 연구가 활발한 만큼 우리도 더욱 분발해야 할 분야입니다. 지금까지 다양한 로켓 종류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각각의 로켓은 모두 단점을 극복하고 장점을 더욱 발전시키기 위해서 끊임없이 연구 중입니다. 특히 로켓은 군사적인 목적으로도 많이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국제적으로 기술 이전이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100% 자국의 기술을 사용해야 하는 분야입니다. 따라서 연구 개발이 어렵고 비용과 개발 시간이 많이 필요할 수밖에 없는데요. 이러한 상태에서 새로운 희망을 보여준 로켓이 나타났습니다. 바로
미국 스페이스 X사의 펠콘 로켓입니다. 펠콘 1 로켓의 발사 비용은 약 120억 원 정도로 기존 로켓 발사 비용보다 저렴하게 발사하는 데 성공을 거두어서 로켓의 역사에 큰 획을 긋게 되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로켓의 새로운 기대주로 급부상한 펠콘 로켓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인공위성 발사 서비스 벤처기업 스페이스 X사는 2008년 9월 저가 액체 추진제 로켓 펠콘 1을 이용해서 인공위성 첫 발사에 성공했는데요. 이는 순수한 민간 회사가 제작한 로켓으로 인공위성을 발사했다는 것에 큰 의미가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발사 비용이 다른 로켓에 비해서 3분의 1밖에 들지 않았습니다. 펠콘 9호의 개발 비용도 약 3억 달러로 미 항공우주국이 예상했던 개발비 30억 달러의 10분의 1에 불과했습니다. 이 비용을 우리나라의 로켓과 비교해 보자면 개발비만 5,200억 원이 들어갔던 나로호의 60%, 그리고 1조 9천억 원이 들어가는 한국형 발사체 개발비의 약 6분의 1 수준입니다. 물론 로켓 개발 경험과 첨단 로켓 기술이 많은 미국과 우리나라를 직접 비교하기는 어렵지만 말입니다. 그럼 펠콘 로켓은 어떠한 특징을 가졌기에 기존 로켓을 넘어서 저렴하면서도 고성능을 가진 로켓으로 탄생한 걸까요? 펠콘 로켓은 기존에 개발된 로켓 기술을 경제적, 효율적으로 이용했다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인데요. 먼저 펠콘 로켓은 액체 산소와 케로신처럼 값이 저렴하면서 성능이 좋은 추진제를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1, 2단 로켓 추진제를 동일한 것으로 사용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나로호의 1단 로켓을 고체 추진제 로켓, 2단 로켓을 액체 추진제 로켓으로 설계했습니다. 하지만 추진제 종류가 다른 것을 사용하게 되면 탱크도 더 많아지게 됩니다. 따라서 같은 추진제를 사용하면 비용과 시간이 절약되는 것입니다. 또한 펠콘은 2단 로켓으로 표준 로켓을 설계했습니다. 단이 많아질수록 위성 성공 확률이 줄어들고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로켓에서 가장 비싼 부분이 바로 엔진 부분인데 단이 많아지게 되면 로켓 엔진의 수도 많아지기 때문에 발사체 비용도 높아지게 됩니다. 따라서 펠콘은 2단 로켓으로 만들어서 비용을 낮추면서 발사 성공률을 높인 것이 됩니다. 그리고 1, 2단 로켓의 직경을 같은 크기로 만들었는데요. 이 또한 비용 절감에 아주 효과가 있습니다. 두 로켓의 같은 제작용 치공구를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비용과 시간을 줄이는데 아주 효과적입니다. 또한 보통 추진제 탱크를 만들 때는 연료통과 산화제통을 각각 만들어서 중간에 연결 구조물을 사용합니다. 하지만 펠콘 로켓은 연료통과 산화제통을 하나로 만들고 그 사이에 벽을 만들어서 구조체가 없도록 설계를 했습니다. 그 결과 크기와 무게가 줄어들어서 로켓의 가격도 저렴해지고 성능도 좋아지는 효과를 이뤘습니다. 이렇게 비용과 시간을 절감하고 효율을 높인 신세대 로켓이 바로 펠콘 로켓입니다. 이 로켓을 시작으로 우리는 앞으로 다양한 로켓 시스템을 만나게 될 텐데요. 그럼 앞으로 만나볼 미래의 로켓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 세계가 앞에서 소개해드린 펠콘 로켓을 활용하기 위해서 주목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가장 가까운 미래에 계획 중인 것이 바로 스트라토 발사 시스템이라는 것입니다. 이는 초대형 비행기가 로켓을 싣고 15km 상공까지 상승한 다음에 로켓이 비행기에서 분리돼서 낙하하기 시작하고 9km 상공에서 엔진을 점화해서 지구 저궤도에 위성을 발사하는 과정으로 이루어집니다. 즉
초대형 비행기가 1단 로켓 역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비행기는 보잉 747 비행기에 사용한 엔진 6개를 부착하고 몸체가 2개인 초대형 비행기입니다. 무게는 544톤 정도로 현재 가장 큰 여객기인 A380 여객기보다도 1.5배나 더 큰 비행기입니다. 그리고 이때 사용되는 발사 로켓은 스페이스X가 개발한 펠콘 9 로켓을 개량한 로켓입니다. 스트라토 발사는 이처럼 초대형 비행기가 1단 로켓이 되어서 계속해서 재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발사 가격이 저렴해지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계획으로는 2015년까지 모선을 개발해서 2016년 첫 위성 발사를 시도할 계획인데요. 2020년경에는 유인 우주선 드래곤에도 활용할 예정입니다. 드래곤 우주선은 우주인 7명이나 화물 6톤을 운반할 수 있는 우주선입니다. 길이가 5.2m, 지름 3.6m, 무게 4.2톤으로 아이스크림 콘처럼 생겼습니다. 미국은 그동안 우주왕복선이 유인 우주선 역할을 해왔는데요. 지금은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드래곤이 펠콘 로켓과 함께 새로운 유인 우주선 시대를 만들어갈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한 계속해서 재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의 계획들이 성공하게 된다면 로켓 발사는 저렴한 비용과 짧은 시간으로 자주 실행이 가능한 운송 수단이자 발사체의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미래에 더욱 주목해야 될 로켓 기술은 바로 로켓 엔진 부분입니다. 로켓에서 가장 비용이 많이 들고 핵심 역할을 하는 것이 엔진이기 때문에 엔진을 효율적으로 변화시키고자 하는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우주 로켓의 대부분은 화학 엔진을 사용하는데요. 즉, 급격한 화학 반응이 연소를 통해서 에너지를 얻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화학 엔진은 효율이 낮다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를 해결하기 위한 새로운 엔진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바로 지금 살펴볼 이온 엔진입니다. 세슘에서 방출되는 이온을 전자석을 통해서 가속시키는 원리로 작동이 됩니다. 이온 엔진은 작은 추력을 오랫동안 발생시킬 수 있어서 우주 공간에 들어서면 수년 동안 작동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멀리 보내는 우주선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현재 유럽 우주기구에서 개발하고 있는 DS-4G 엔진은 비행 속도를 초속 210km까지 올릴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지상에서 우주로 우주선을 발사할 때는 추력이 너무 작아서 사용할 수 없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현재 이온 엔진은 러시아에서 주로 많이 개발에 성공했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볼 수 없습니다. 또한 원자력 엔진도 오래전부터 연구된 분야인데요. 원자력 엔진은 원자로에서 발생하는 고열로 연료를 뜨겁게 가열해서 이를 가스로 만들어서 추력을 얻는 방식입니다. 큰 추력의 대형 로켓에 사용할 수 있지만 발사하다 폭발하는 경우 원자력 방사능이 사방에 퍼질 수 있다는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실제로 사용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현재의 로켓 엔진을 보완할 수 있는 새로운 엔진이 개발되고 실용화되어서 로켓의 발전에 박차를 기하기를 기대해 봅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2020년경 달에 탐사선을 발사하기 위해
2조 원에 가까운 연구비로 3단형 국산 우주 발사체를 개발 중에 있습니다. 이 순수 국산 로켓은 600 내지 800km의 지구 저궤도에 무게 1.5톤의 인공위성을 발사할 수 있는 수준인데요. 1단 로켓 시험용 발사체는 2017년경에 발사할 예정이고 3단형 로켓은 2019년에 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 로켓이 개발되면 우리는 앞으로 나로우주센터에서 우리가 인공위성을 발사하고 싶을 때 아무 때나 발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즉 우리나라도 우주개발 선진국으로 진입하게 된다는 것인데요. 우리나라도 외국 못지않게 우수한 로켓을 저렴하게 자체 개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과학 미래를 열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